자, 다음은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TK 지역을 계속 방문 중이에요. 지금요. 오늘까지입니다. 일정은. 어제 모습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기사로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찾아뵐 것이다. 대구를 찾아 몸을 낮춰서 보수 구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뭔가 발언과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틀째 대구 경북 방문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작은 제목을 좀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크게 환영한다.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15개 친박단체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지지한다고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박근혜 행보를 한 셈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또 맹비난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찾아뵐 것 이렇게 제목이 뽑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지금 뭐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른 이런 정치적인 이런 현안들에 박 대통령께서 이 신경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쓰신다면은 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뵙고야 싶죠. 그렇지만 좀 하여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회복되는 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일에 뵙게 된다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가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뵙게 될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만나는 거는요. 단순한 만남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사했던 검사가 지금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김상일 특보께요. 네. 우선 두 인물이 만남 가능성이 성사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만난다면 이거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을 굉장히 저는 많이 직시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은 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의를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달려있다는 그렇죠.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의 강 앞에 다시 쓴 거죠. 그래서 아니 이제 그거 사라진 거 아니었어요? 사라진 게 아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으로 탄핵의 강이 다시 크게 앞에 이제 등장을 했고 그 강을 윤석열 후보가 건널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예. 과제가 등장한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선거에서 저는 바뀐다고 봐요. 예.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도 빠지고 있고 예. 지지층도 이탈되고 있고 예. 보수도 좀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열 조짐이 있고 이렇잖아요. 왠지 장해찬 본부장께서는 아니라고 설명할 것 같은데 일단 예. 저 김상일 특보의 의견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으로서 상당 부분 극복해낼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게 순조롭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그렇죠. 큰 득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금의 태도, 뭐 이렇게 예. 지금 뭐 건강을 건강이 좋아지시는 거를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자존심도 좀 강하신 것 같고 예. 저런 모습으로는 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조원진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막 비난을 윤 하잖아요. 후보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 그런 게 뭐겠어요. 제가 볼 때 그 현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조원진 대표도 나 정치를 하고 싶어 예.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런 거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끌어안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면 예.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나빠지는 상황에서 예.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윤석열 후보는 이게 내리막으로 쭉 가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성을 따지자면 예. 없진 않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현실 정치를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 후보의 모습과 태도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치가 좀 약간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네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요 별다른 생각이 없는데 밖에서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러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좀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자, 박봉근 의원께는요. 사실 기억을 돌려보면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로 그 탄핵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평가받아요. 그리고요. 요즘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 경우에요. 탄핵 정국 당시에 그 역할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뭔가 충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부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불편한 관계에 있죠. 윤 후보가 검찰총장, 중앙재검장 할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또 수용 생활도 4년 9개월 했고 예. 그리고 현재 그 윤석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예, 두 분이 계십니다. 그 탄핵 정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아. 그 서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세력이 이렇게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태극기 부대 소위 예.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득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헌법재판소가 5년 전에 국정농단이랄지 법치 훼손으로 탄핵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그렇죠. 윤석열 후보는 자기의 본분을 한 거예요. 아. 이걸 시비 삼을 수는 없죠. 적법 기본적으로. 절차 그리고 정해진 본문을 했을 뿐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원망을 삼기보다는 예. 정권 교체는 대의가 있다고 그러면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정권 교체가 돼야지. 예.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략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대신 하나의 또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 저서에서도 좀 탄핵 부당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이런 문제 이미 지난해 한번 사죄를 했지만은 또 탄핵을 갖고서 논란이 불거지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판단 정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것이다. 김상일 특보 얘기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좀 나왔어요. 비슷한 전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후보에 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TK 지역 대구 경북 방문 중입니다. 오늘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어제도 현 정부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요. 연일 좀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어제도 그랬거든요.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 거칠어진 윤석열, 이재명이 막 던지는 공약은 부도움입니다. 상대방 경쟁 후보에 대해서 부도움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망가진 정당이다. 이재명 중범죄로 얻은 돈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죠.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선명한 뭔가 선명성 경쟁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연일 강성 발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같은 제목이네요. 부도움 그리고요 문재명에 맞서 정권 교체. 이거는 본인의 어떤 SNS상에 올린 글인데 문재명이라고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이름을 섞은 거죠. 여기 보면 뭐 맹폭을 하고 있다. 이재명 얘기에는 관심 없다. 뭐 이렇게까지 또 얘기합니다. 상황이 좀 이래요.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기사로 소개가 되는 건지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 대구 시민과 여기 의료진의 힘으로 정말 힘겹게 이룩한 이 성과를 K방역이라는 정치 치적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국격이 무너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 뭐 발언을 보이면 뭐 일부분만 들은 거예요. 뭐
뻔뻔하다. 그리고요,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요, 중범죄.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전날에도 뭐 무식하면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지금요. 자, 장해찬 본부장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좀 윤석열 후보를 돕고 계시잖아요. 조금 거칠다는 느낌은 좀 드세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간결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맥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다음의 회복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일약 이 대선 주자로까지 제1야당의 대선 주자로 선택된 배경에는 예. 권력에 맞서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다음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내부 다툼, 내부 분열, 그러니까 당내 문제에 너무나 많이 발목을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윤석열 다음을 당내가 아니라 예. 당밖,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민주당을 향해서 쏟아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국민들의 외침에 호응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무적으로 봤을 때 집토끼를 다시 뭉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경선 과정에서 집토끼를 열심히 쫓고 이제 경선이 끝나면 산토끼, 중도 무당층을 향해 확장하는 전략을 펼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경선이 훨씬 일찍 끝났지만 예. 집토끼 추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분위기가 좋은 건 집토끼를 잘 추스리는 그런 효과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 직후에는 집토끼들이 결집을 했습니다만 예. 제가 1번에서 설명드린 당내 내용이나 분열, 내부 갈등, 평론자적 태도 등 때문에 예. 이 집토끼들이 실망하고 그냥 국민의힘 전체에 대해서 지지 유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게 2030도 참 뼈아픕니다만 동시에 TK 60대 이상 전통 보수층의 이탈로도 나타나고 있어서요. 집토끼를 다시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선대위 내부에서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예. 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도 반문만은 안 된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말해지는 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전선이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의 지위를 따르고 예. 있는 민주당 쪽으로 전선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반문재인이 아니라 반이재명 결국 후보 대 후보의 구도를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효과 등을 내려고 하고 있어서요. 지금 비판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반문이 아니라 예. 이제는 반 이재명 전선이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TK에서의 메시지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약간 의도가 있다. 그래서 원래 모습대로 가는 거다. 이런다는 설명이네요, 지금요. 이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여기 기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서 매일경제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가 소개돼 있죠. 자, 윤석열 연일 강경 메시지 퍼붓지만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반문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이 얘기하고는요. 요 내용 장해찬 본부장께 좀 추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배경은요. 대선은 뭔가 비전과 미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얘기하는 게 그게 대선의 통상적인 목소리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가짜 차별화. 예.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국가 에너지부터 뭐 여러 가지 이 자영업자들 취업 경기 등등을 망칠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같이 찍은 사진을 가보로 간직하겠다던 이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인지 아닌지 도통 모르겠는 순간순간적인 말 바꾸기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죠. 그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 같은 예. 경우는 연말부터 정책과 공약을 많이 쏟아내야 한다는 점을 12월 초부터 강조를 해왔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 뭐 1,000만 개미를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 개혁 공약도 있었고 주식과 관련된 공약 또 복지나 일자리 성장과 관련된 공약 발표 등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공약 정책 메시지 등은 1월 1일부터 더욱더 강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공약과 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 하나의 트랙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투 트랙으로는 단순히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냐는 예.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시각을 묻는 그러한 비판 기조, 이 투 트랙 전략으로 계속해서 1월을 채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장해찬 평론가가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두 갈래로 지금. 왜 저렇게 거친 발언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거는 준비돼 있다. 앞으로 발표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언론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다음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내려가자 더 거칠어진 윤석열. 중도층 공략에는 역효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중도층이 이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집토끼들은 환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토끼가 아니고 집토끼와 산토끼 중간쯤에 있는 토끼들은 이게 뭐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보죠. 어제 이 공수처 이 통신조회 이거 야당에서는 사찰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 미친 사람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왔었어요. 사실은 과격하죠. 그리고 본인이 무릎을 꿇으니 서서 죽겠다. 이거 뭐 결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표현도 나옵니다만. 자, 이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요. 윤 후보 쪽 전략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장해찬 본부장께서는 문제 없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죠. 국정안정론이 45, 정권심판론이 40. 역전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지금.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은 안철수다. 10%에 육박했어요.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그런 조사 결과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대는 이재명, 60대 이상은 윤석열. 60대 이상은 집토끼라고 통상 뭐 텃밭 이렇게 표현이 되죠. 윤석열 이탈표가 안철수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 그리고 표심 전환이 빠른 2030 여기가 지금 관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 박봉건 위원께서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기싸움, 감정싸움, 국민들 상당히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길어지면은 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예방 주사를 맞은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마치 정권을 이미 다 가진 것처럼 자리 다툼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그럼 취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에? 자중 질환이었죠. 자중 질환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준석 당대표 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중계 방송하듯이 각종 갈등과 이견을 노출하는 거는 비정상적이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본인이 저기 당대표라는 것도 잊고 계신 건 아닌지 예. 조금 자제가 필요해 보이고 기본적으로 좋은 예방 주사고 저기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나를 국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국정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는 식으로 좀 더 선명성을 갖추면은 지지율이 회복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이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결정적으로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국정 심판론,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한 15% 정도 더 높았어요. 그동안은 50% 이상 이런 그렇죠. 기록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오히려 국정 안정론으로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것이 45%가 된 물론 거예요. 이게 한 조사 결과긴 하지만 지금 이런 뭔가 추세가 심상치 않은 변화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큰 변화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한 해의 흐름은 완벽하게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정권 교체라는 것이 하나의 대의 명분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되는 세상을 사실은 국민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권 교체를 해서 그런 개선된 세상이 나의 삶을 개선시키는 세상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후보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그 검증 과정 속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회의,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권 교체 알겠는데 그 다음은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런 그렇죠. 결국엔 정권 교체가 겁니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오히려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기지사도 했고 성남시장도 했고 뭔가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 추진력도 느껴지고 오히려 이런 선택이 지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돌아가면서 사실상 이렇게 선회를 한 그런 맥락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사실은 바꾸려면 예. 반전의 기회를 가지려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네거티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다시 네거티브로 돌고 있잖아요. 예. 네거티브 하지 말아야 돼요. 국민들은 지금 네거티브는 이미 많이 봤습니다. 예. 지금은 뭐를 원하냐면 예. 내년부터 생길 5년 동안의 비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지, 이 코로나 국면 어떻게 예. 극복할지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가 없고 계속 나쁜 얘기만 나오니까 선뜻 거기에 대한 어떤 선호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뭐 예. 이건 여야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포지티브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정책 경쟁하고 그렇기 위해서 더욱더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당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면서 예. 설득을 하고 지지율을 향상시키려고 해야지 상대 후보 흠집내는 것으로는 사실은 뭐 그 반등의 예. 어떤 반전의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장혜찬 본부장, 김건학 교수님의 지적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울러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는 왜 그랬다 보는지 이 두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조금 낮게 응답되고 있는 데 대해서 예. 사실 실제로 정권 심판이 아니라 정권 안정을 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예. 정권 심판을 생각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이 예. 지금 무응답이나 모름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넘어간 게 아니라 중립지대로 빠져 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실망했다. 제1야당 뭐 특정인 이게 어떤 분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실망일 수도 당대표한 있고 실망일 수도 있는 지금 전체적인 이 내용 상황 예. 대선이라는 절체절명의 선거를 앞두고 적정 분열하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이유여와 막론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보고 예.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지율 양상으로 보면 예.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기보다는 일부는 모름과 무응답으로 빠지고 또 일부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로 예. 이 흐름이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정, 부동산 가격 오른 것만 봐도 예. 역대 최고의 정부 아닙니까? 예.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이렇게 뛰어난 그리고 K방역 지금 2년, 3년째 자영업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 심판 여론은 분명히 있으되 그 심판을 행할 주체로서 국민의힘과 제1야당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매서운 회초리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예.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서 지금 무응답으로 이 흩어지고 있는 정권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예. 제가 뭐 사석에서 또는 방송 이후에 만나고 있는 민주당 분들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정권 심판론이 꺼졌다고 보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끝까지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해부터는 저는 뭐 꼭 필요한 검증이나 비판은 네거티브라는 한 단어로 묶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예. 김관옥 교수님이나 뭐 김상일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선명한 비전과 정책 경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고 예.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선대위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가? 아. 왜냐하면 너무 자주 바뀌거든요. 예. 뭐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국토보유세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당선되면 한다고 했다가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뭐 원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좀 결정을 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정책 경쟁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혜찬 본부장께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재명 후보는 뭐 정책 얘기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꾸 바뀌시네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요.